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다.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인 경험자들의 증언을 한번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웅 강복회장이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말을 영웅적인 얼굴을 하고 대단히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양 영웅적인 얼굴과 눈빛을 하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 거품을 물듯이 한국 사회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소련군을 경험했던 우리 사회의 운동권 원로들의 이야기와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여당 대선 유력 후보도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동권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 함석헌, 강원용, 안병무,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40대 후반, 중후반 정도 사람들까지는 이 세 사람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민족운동가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 교사를 지낸 함석헌은 일제 땐 항일, 자유당 정권과 유신 정권 때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제야 원로입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해 시민운동가를 길러낸 강원용은 1974년 함석헌과 함께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결성해서 유신 정권에 저항한 대표적인 지식인입니다. 민중신학 대부인 안병무 한신대 교수도 삼선개헌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과 3.1 구국선언에 앞장서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투옥됐습니다. 운동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 북한, 이북 출신으로 해방 직후 소련군과 공산당의 폭정을 체험하고 월남했습니다. 이들은 강간과 약탈, 살인과 폭력을 자행하는 해방군 소련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함석헌의 증언입니다. 소련군이 들어오자 온 시내는 공포 기분에 쌓이게 됐다. 첫째로 한 것이 상점 약탈이었다. 시계 만년필은 닥치는 대로 나와이, 내라, 갖고 와라 하는 뜻입니다. 나와이, 그런 말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자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여자가 끌려갔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소리가 날마다 들려왔다. 즉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들이 조선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서 닥치는 대로 강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의주 학생의거가 일어났습니다. 소련군과 공산당 폭정에 맞서 일어났는데 1945년 11월 23일 그 현장에 함석헌도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몇 방 땅땅 하고 났다. 까만 교복을 입은 것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그때 인상으로 한 20여 명은 될까? 이 증언입니다. 총을 맞고 학생들이 쓰러졌다 이것입니다. 50일가량 구금됐던 함석헌은 풀려났고 다시 잡혀가길 반복했습니다. 스파이 노릇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함석헌은 1947년 2월 26일 월남했습니다. 강원용의 증언입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세상은 무법천지였다. 28 강원용도 시계를 약탈당하고 인민재판에 회부돼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하지만 외삼촌은, 즉 강원용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은 더 곤욕을 치렀다. 몸에 개라고 쓴 쪽지를 붙이고 목에 사슬이 묶인 채 진짜 개처럼 웡웡거리며 기어다녀야 했다.
소련 군정과 공산당의 폭주를 본 강원용은 단신 월남에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에 와서 미군을 접하게 된 나는 소련군과는 크게 다른 미군의 태도를 보고 미군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만 보면 잡아다 강간하고 시계고 반지고 값나가는 물건이면 다 빼앗고 심지어 공장 시설까지 다 뜯어 소련으로 실어갔던 소련군에 비해 미군은 그런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태도가 매우 깔끔하고 예의가 있었다. 이게 강원용의 경험입니다. 안병무 박사의 증언입니다. 소련군이 진주하자 해방군이 왔다고 모두들 플래카드를 만들어 들고 나가서 영접을 했는데 그놈들이 닥치는 대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는 결국 해방돼도 힘없는 민족은 여전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현실의 절망을 느꼈다. 소련군의 강간과 폭력, 약탈은 월남민들, 즉 그러니까 제1탈북민들, 6.25 전쟁 전후로 공산주의의 그 독재와 아주 학정의 진절머리를 느껴서 남한으로 탈출한 제1차 탈북민들이 한결같이 쏟아낸 증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철지난 반공탈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의 증언의 단절. 이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증언은 계속 대대손손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역사의 증언에 대한 단절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철진한 반공탈영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증언의 연속성, 역사 증언의 계속성은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은 신명기에 있듯이 그들의 역사 신경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역사의 증언을 역사신경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사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 증언의 단절이 한국 사회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자 전상인 서울대 교수는 소련군의 폭력을 체험한 세대가 광복 70년이 넘으면서 거의 돌아가셨고 증언의 힘도 많이 약화됐다고 했습니다. 정치학자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함석헌 선생 같은 민주화운동 본류는 소련이나 김일성 정권을 직접 겪어보고 이들과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1980년대 운동권 영향을 받은 정치인들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주장을 편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석 연세대 교수는 기억을 다루는 역사학자들이 제 역할을 못한데도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의 맥통, 대한민국의 역사, 한반도의 정통 역사, 그리고 한반도의 경험, 특별히 식민지,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이런 모든 과정은 역사의 증언이 되어 대대손손 이어져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광복회 회장, 김원웅 이런 사람들의 엉뚱하고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 이 사회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역사 증언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는 계속 대대손손 전승되고 이어지고 유지되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동일한 역사관으로 한 민족이 되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